공정하게 그런 통로가 열려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사실은 선수가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선수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을 때 저 사람이 선수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후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드러나는 것은 우선 당장 뛸 수 있는 사람, 키가 큰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됐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경쟁의 장이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지금 배제를 조금 당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천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이 그런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어찌 보면 정당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권자는 수동적인 객체로밖에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공급자가 어떤 정책을 주장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이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책이나 공약이 공급자처럼 보여지는 정치인으로부터 국민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소외된 약자나 여성, 특히 어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는 그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공천개혁의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손영재 교수님, 김민정 교수님의 전체적인 의견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선수를 뽑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외람되게도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어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공천에 목숨을 거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지금 정치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조금 뺏어버리면 공천에 목숨을 안 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주고 있는, 인간의 욕구를 다 실현하고 수 있는 3대 욕구 충족시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목숨을 거는데, 그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권한을 조금 더 뺏고, 면책특권이나 이런 거 조금 더 뺏고 요구를 좀 더 많이 받는 자리, 정책 개발이나 입법 활동에 대한 요구도 막 압박하고 상시적으로 어떤 독촉을 받고 감시를 받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자기가 얼마만큼 서비스적인 기능을 국민에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책임 추궁을 4년에 한 번씩 표로 심판하지 말고 잘못하면 수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언제라도 어떤 정말 불편한 자리로 만들어줘야, 나 그거 4년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NGO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하거나 이럴 때도 있고, 도망갈 자리도 없고,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의 권한을 조금 뺏으면 공천에 대한 부분에 룰만 잘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황당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내줘야 되고, 지금 최근에 보면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게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제 석패율 논란만 계속되고 있지, 그 석패율과 연동되어지는 비례대표라든가 그 약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게 통째로 연동돼서 같이 고민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구 선거로서 국회 입성이 어려운 그런 전문가나 직능대표나 정치적인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던 그 비례대표라고 하는 자리를 수를
어떻게 늘릴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여론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잘 뽑은 비례 한 명이 10명의 지역구 의원보다 낫다라고 했던 얘기처럼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과 연동돼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석패율 논란으로만 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비례대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과 연동돼서 좀 함께 논의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정당에 있는 당원들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경선이나 국민 참여 경선이나 뭐 국민 배심원제 같은 여러 가지 통로가 열리는 건 좋은데 아까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 활동에 대한 부분에 유인책을 갖지 못하는 어찌 보면 정치의 정상화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국민을 참여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환시키면서 굉장히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쪽으로 이 정치 행위 자체가 선거와 피선거권과 이런 것들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인지도나 너무 정치 커리어를 쌓은 사람에게만 표가 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대로 된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지는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의정활동 기간에 입법활동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후보의 비전이나 정책 우선순위는 뭐로 가지고 가는지 입법활동의 관심 분야는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기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뭐 슈퍼스타 K 하거나 이런 방식의 뭔가 게임의 룰처럼만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의 논의가 많은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서로의 의견이 좀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곳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